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그 캐나다 내에서 그 한국인들을 만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이제 주위에 만나게끔 되는 사람들은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급생, 그 다들 대학생인 거예요. 그 정도의 그 비슷한 점수의 점수를 맞고 저랑 같은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었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라고 해도 뭐 영어 공부를 위해서 뭐 영어 스터디 그룹에 가입을 한다라고 해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회사원이 된다라고 해도 뭐 비슷한 점수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들어온 회사원들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에서도 그 대학 내에서도 저랑 어울리는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비슷한 또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또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끼리끼리 만나게끔 되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좀 어울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어, 저랑 정말 생각이 다른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캐나다에 오면서 물론 저는 용접사이다 보니까 그 다른 용접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끔 됩니다. 그 이제 많이 만나게끔 되는데 이 용접사 분들 중에는 이제 원래 용접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어, 그 용접 말고 다른 분야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으세요. 그 이제 이민을 하기 위해서 용접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이제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세일즈를 하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현장에 소장이라 일을 하시다가 오셨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자꾸 어울리거나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나랑은 조금 이제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배울 점들도 많고 사실 좋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뭐 그중에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라든지 뭐 사기를 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종종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 그 이제 좋은 분들이 많다 이것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여기서는 뭐 그 같이 어울릴 일이 있거든요.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저희만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뭐 영어도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그 다른 외국인들이 저희를 볼 때도 그 동료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제가 뭐 룸 쉐어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현장을 가는데 이렇게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간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울리게끔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랑 성장 배경이 다른 분들이랑도 많이 어울리게끔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오- 그
어울리지만 그 약간은 조금 이제 경계를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거리를 조금 이제 두면서 아 나랑은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 기회가 돼서 좀 더 알아가고 하면 그 더 잘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인간관계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그거는 그 각자에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생활이 조금 이제 빡빡해요. 그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일단 적응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에이전시나 뭐 학원을 끼고 진행을 했으면, 이제 그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와서 뭐 차 사고, 뭐 그 지낼 때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식기 같은 것도 없죠. 가족 수가 있으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와가지고 괜찮은 시급을 받기가 당연히 어렵죠. 시급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이쪽에 그 캐나다 내에서도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는 처음부터 그 시급이 높은 일자리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급이 낮고 일이 빡세고 힘든 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참아가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잘 됐을 때는 빨리 끝나겠지만 뭐 일이 꼬이거나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뭐 그 전임의 시험을 봐야 된다는데 그 영어 시험 그 이론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러다가 지연이 되면 뭐 1년, 2년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면 시간적 그 체력적인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경질을 내기가 훨씬 쉬워져요.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케어를 하거나 배려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 시기 질투도 훨씬 잘 나오고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생각도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괜히 그 꼬투리를 잡거나 험담을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조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좀 넓고 여유롭게 너그럽게 봐줄 일도 그 날카로워질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영어가 안 되다 보면 위축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다라는 그 현실도 조금은 이제 상처받는 일이에요, 사실상. 그 내가 주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느껴 느껴 그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여유가 없다 보면 그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볼 때 그 이제 한국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이제 약간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알다 보면 그리고 뭐 같이 사귀고 일도 같이 해보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분들도 많고 정말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나름 열심히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더더욱 배울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기대고 이런 점들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고 나도 의지를 하고 싶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나를 도와줄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도움을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에 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